비트코인이 애매한 상태에서 과연 대하락이 오는 것일지, 상승이 끝난 것일지, 아니면 아직도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단 제가 방송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수렴의 형태로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가 위로 뚫느냐 아니면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장세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아래로 가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자꾸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크게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한 33,000에서 37,000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알트들이 지금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알트들도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을 꼭 말씀드렸단 말이죠. 근데 만약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알트장이 추가로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가지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강박관념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움직임이 틀릴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대응의 그 예측에 틀릴 경우에는 그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모양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게 되면 알트들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코인들을 알트코인들 위주로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 별로 가지 못했던 이더리움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지금 차트 자체가 계속 이 저항선을 맞고 하락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일봉 상태에서 하락을 한 번 더 한다면, 이렇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더리움이 가지 않았고 얘네가 간 다음에 이제 구메이저 애들이죠. 뭐 리플이나 뭐 스텔라 루멘, 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뭐 이오스 이런 애들처럼 이런 구메이저들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장이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밈코인 계열이 좀 잘 갔다가 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피날레 형태가 좀 다 진행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그쵸, 이러한 형태로 또 얘가 수렴의 형태를 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미넌스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주면서 알트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트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렴의 방향이 위로 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가느냐, 여기죠. 여기 수렴 방향이 위로 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가느냐인데, 위로 갔을 경우에는 어느 기준이냐면 한 43,000 정도는 가주는 거, 그 다음에 아래로 갔을 때는 한 41,500 정도가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하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7,000부터 33,000까지를 우리가 대비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요 밑에 떨어졌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일단 현금 비중을 그대로 냅둔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들을 분할익절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게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더 크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분할 매도를 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다음에 이 하락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스토리지나 지금 스택스나 이런 애들 잘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저희 이제 멤버십에서도 보면은 스토리지에 픽을 냈는데 이제 2차 타겟까지 간 상황이고 3차 타겟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스토리지가 요 며칠 동안 잘 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도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위에 보면 뭐 스택스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고 있고, 네오도 잘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 영상에서도 어떤 코인을 위주로 해야 될지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코인을, 수없이 많은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코인을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고 손절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며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존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존버를 안 한다면 어느 정도를 덜어내야 되는지 등 개인적인 뭐 상담 같은 것들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니즈가 있다 하시면, 좀 필요성을 느끼신다 하시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선물방이라고 별도의 멤버십과는 다른 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물방 진행을 하는데 뭐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이렇게 하고, 연두색 체크 표시는 타겟이 다 같다는 거거든요. 보면 롱이 가고, 그 다음에 숏 갔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롱 갔죠. 그래서 이번에 장세에서도 롱으로 여기서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숏 쳐서
숏 먹고요. 다 롱 스위칭해서 여기 먹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롱을 진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렴 장세도 잘 먹고 여기서도 대부분 롱을 쳐서 잘 먹었기 때문에 최소한 리스크를 좀 줄이는 형태의 선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너무 선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좀 잘 안 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주경 대표의 말인데요. 보면은 비트코인은 그 프로토콜 자체가 모상이 명확하잖아요.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이 기술이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로 정착이 되면 프로토콜 경제라 그래서 명확한 보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CEO가 없어도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일종의 하나의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이 부분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항상 이 사이클을 보면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1사이클이 아마 이제 2012년의 사이클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면 2012년부터 이런 사이클이 되는데요. 보면은 1사이클도 조정이 중간에 5회 정도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가 하락을 했는데, 이 사이클을 보면은 조정이 5회가 중간에 일어났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9%, 그 다음에 3사이클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전의 불장이었죠. 21년까지의 불장. 그때 보면은 조정이 3회 정도 있었고 평균 마이너스 21%가 조정이 왔다. 그러면서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 조정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에서는 항상 20%에 30%의 마이너스 조정을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고점 대비 최대 60%까지 조정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마다 비중을 줄여야 될 때랑 매수를 해야 될 때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막 장투를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시간 방송을 해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존버의 니즈가 되게 많거든요. 그 장투의 니즈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지금 할 게 아니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떨어졌을 때, 조정이 왔을 때, 그때는 장투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상승장에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에서 40%대 조정이 4번, 5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말 큰 틀의 조정은 한 번 정도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너무 많은 조정을 줬고 우리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20%대 조정이 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싼 구간에서 조정이 올 거라는 거죠.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고, 그 기준점을 봤을 때는 현재 수렴의 구간이 나오고 있으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게 아예 떨어지는 게 확정이 됐을 때 요 밑에 매물대와 요 매물대 구간에서 우리가 1차, 2차 매수를 통해서 장투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인덱스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2023년에 좀 잘 갈 것 같다. 그러면서 2024년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아요. 좋은데 항상 그 조정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이제 불리시 크로스라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 떴단 말이에요. 다만 이걸 뜬 다음에 한 번 정도의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20일 동안 조정 나온 다음에 10일 동안 회복해서 올려버리면 이 지표가 마감이 될 때는 불리시로 뜨거든요. 골든 크로스가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 구간들에서 지금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정말 중요한 조정 구간이고, 조정이 만약 온다면 그 이후에는 이러한 조정들이 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때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 매수의 자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 늦게 오신 분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보면 온체인 지표에서 되게 정확한 지표들이 나왔다는데 보면은 오버히팅 불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 빨갛게 과도하게 매수가 됐다,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얘가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미 이 구간을 찍어서 45K 부근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반등을 주면서도 어쨌든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었으니까 좀 조심할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공격적으로 돈을 좀 풀고
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정이 생각보다 짧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깊게 오고 기간 조정은 짧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연말에는 생각보다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약간 올라가게 된다 그래도 연말에는 좀 피날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볼 만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형태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USDT의 시가총액이 910억 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죠.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 퍼져 있는 돈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다만 한 번 정도는 털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개미 털기 구간에서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가격이 빨리빨리 떨어지고 깊게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야 메타를 잡으면서 천천히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고래 주소들이 이번 주에 22,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들은 지금부터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고, 크게 보면 이 자리는 굉장히 싼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미들은 어쨌든 가격을 올리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당황할 수 있고 더 겁을 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려오는 상태가 되면 그때 맞춰서 현물을 천천히 매수하면 되고, 이때는 장투 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목해도 된다 이거예요. 알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빠진다 말투도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이제 실물 자산 기반 토큰 표준 ERC3643을 채택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올해 그러면 이더리움이 결국 얘네들이 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애들인데, 보면 RWA를 토큰 표준으로 채택하는 거버넌스 제한 EIP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증권형 토큰, RWA, 결제 시스템, 로열티 프로그램, 자기주권 신원증명, 이런 것들이 다 미래의 메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메타가 이제 언제 오냐, 뭐 2024년이나 2025년과 같은 이제 불장, 그러니까 신고점을 돌파하고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가는 그 장에서 이런 메타가 돌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문구들, 키워드들을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증권형 토큰, RWA, 결제 시스템인 로열티 프로그램, 자기주권 신원증명 프로그램, 저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 놓으면 어떤 코인 나왔을 때 이 코인이 뭐야 했는데 이거 RWA?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결제 시스템인 로열티 프로그램?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 메타를 요 부분에 이 기사를 보면서도, 어떤 이 소식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캐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악용 범죄 근절을 위해서 적극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 보냈다는 건 결국 뭐냐,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잘할 거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 미국이 깡패다 이거예요. 결국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결국 깡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좀 더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국 계열보다도 미국이랑 어떻게 좀 잘 지내고 있느냐, 이런 애들이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주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되면 뭐 이따가 저녁이나 뭐 밤쯤에 또 영상 올리든 방송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 항상 그렇게 되려면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기 위해선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